네, 6월 7일 월요일 오늘은 영민한 DJ 김영민 매니저와 함께하는 영민한 투자 시작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매니저님 오늘 월요일 출발 굉장히 좋았는데 현재 네. 탄력이 너무 둔화된 모습입니다. 그렇죠. 현재 혼조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렇게 지수가 빠지는 이유가 또 뭘까요? 사실 뭐 기대했던 것보다 너무 오늘 좀 시장이 지지부진하잖아요. 지난 금요일 날 미국 증시 분위기가 워낙 좀 좋았고 고용지표 발표가 사실 시장에 정말 뜨거운 관심을 좀 받았었잖아요. 예상치에 조금 못 미치는, 조금이 아니라 거의 한 10만 건 이상 못 미치는 이제 고용지표가 이제 발표가 되다 보니까 사실 테이퍼링, 조기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가 좀 완화됐다. 그러면서 미국 시장에서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그 다음에 애플을 포함한 대형 기술주들의 흐름이 상당히 좀 좋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웬만하면 뭐 현대차, 기아차,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는 가볍게 한 1, 2% 정도씩은 상승을 좀 해줄 줄 알았는데 생각했던 것보다는 상승 흐름이 조금 둔탁하고요. 아무래도 외국인들이 오늘 의외로 환율이 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매도가 좀 나오고 있다. 지난주에도 사실 이런 현상이 좀 있었어요. 원달러 환율 좀 떨어질 때 오히려 외국인들이 매도를 했다가 다음날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면서 시장이 또 강하게 좀 치고 올라가는 그런 흐름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뭐 하루 이틀 정도는 시차를 좀 두고 디커플링이 좀 나타날 수 있다. 중요한 건 결국 이제 경제 지표거든요. 지난주 고용 지표가 이제 발표됐지만 이번 주에 또 물가 지표 발표를 앞두고 있잖아요. CPI 지수가 어떻게 나올까? 시장 예상치가 한 4.7% 정도 성장을 할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물가 상승이 가팔라지면 가팔라질수록 뭐 연준도 조기 테이퍼링 카드를 꺼내들 수밖에 없을 거다라는 시장의 우려가 여전히 좀 남아 있거든요. 근데 저는 오늘 이런 표현을 좀 해드리고 싶어요. 경제 지표들이 지금 좋게 나오는 게 지나치게 뜨겁지도 않고 그렇다라고 해서 지나치게 차갑지도 않은, 소위 말해서 우리가 이걸 이제 골디락스라는 표현을 많이 썼었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경제 지표가 좋아질 거다라는 건 이미 시장이 어느 정도 다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물가 상승률이 올라간다라는 건 분명히 이제 상반기에는 기저 효과라는 게 분명히 좀 있다라는 걸 말씀드렸었잖아요. 임금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국제 유가가 올라가면서 이 두 가지를 이제 좀 제외하고 나면 나머지 물가의 상승세는 상당히 좀 완만하다. 그리고 생산자 물가가 아직 가파르게 좀 올라가고 있지 않다라는 거,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하기에는 여전히 좀 시기상조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거든요. 경제는 계속해서 지금 회복되고 있는 단계지만 지나치게 과열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라는 걸 시장도 충분히 좀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 통화정책과 관련된 민감도가 여전히 좀 남아있다라고 하더라도 시장의 전체적인 어떤 상승 흐름은 계속해서 좀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체적인 시황은 긍정적으로 평가를 내려주셨습니다. 특히 그 안에서 오늘은 또 원전 관련주와 자동차 관련주도 일부 그렇죠. 강하게 올라와 주고 있는데 현대차를 시작으로 기아, 만도 등 여러 종목들이 상승 흐름을 나타내주고 네. 있습니다. 자동차 쪽은 어떻게 보실까요? 뭐 오늘은 그야말로 뭐 원전 관련전 종목들이 엄청나게 지금 슈팅이 좀 들어오고 있는데 두산중공업 이런 종목들 제외하고는 그나마 섹터별로 보면 오늘 그래도 좀 얘기거리가 좀 있는 게 자동차 업종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장 초반에 뭐 현대차, 기아, 현대차는 지금 조금 뭐 보합 정도 수준까지 눌러 있긴 하지만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 뭐 현대위아, 만도 이런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조금 강한 흐름이 좀 나타났거든요. 특히 북미 시장, 미국 시장에서 현대차와 기아의 점유율이 역대 최고치를 지금 경신하고 있다. 차량용 반도체 때문에 이제 차량용 반도체 쇼티지 때문에 사실상 이제 일부 생산 차질을 빚었던 건 주가에 이제 충분히 좀 반영이 됐고, 하반기 때 이제 생산이 정상화된다면 경제가 회복되고 소비 심리가 살아나는 거에 또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업종이 자동차 업종일 수밖에 없잖아요. 특히나 현대기아차가 이제 추진하고 있는 전장화와 관련된 이슈, 아이오닉 5를 필두로 EV6 전기차에 대한 판매량이 이제 미국 시장에서도 상당히 좀 빠르게 늘어날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제 가능성들. 그 다음에 지난 한미 정상회의 때 현대기아차도 사실상 미국에 이제 8조 원이 넘는 투자를 하겠다라고 이제 공언을 해놓은 상태잖아요. 뭐 이런 전반적인 상황들이 자동차 업종 하반기에 한번 또 기대를 해볼 수 있을 만큼 좋은 분위기를 형성시키고 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SL이라는 종목 리뷰를 해드리면서 자동차 부품주들 다시 한번 강조해드렸었잖아요. 오늘은 제가 또 자동차와 관련된 종목 하나 준비를 해왔으니까 잠시 후에 또 소개를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비 회복 심리에 따라서 하반기 자동차 관련주들 눈여겨보자라고 의견 남겨주셨고요. 그리고 관련주 오늘 준비해 주셨다고 하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시장 상황 간단하게 짚어봤고요. 이어서 우리 영민 DJ가 지금까지 편입한 종목들 리뷰해보는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지난주 금요일에 언급해 주신 한글과 컴퓨터를 가지고 왔는데 오늘 상한가까지 오를 것 같습니다. 그렇죠. 현재 25% 넘게 급등하고 있어요. 네,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원샷 홀인원 종목으로 우리 필드에 나가서 이제 소개해드렸던 종목인데, 사실 오늘 원전 관련된 종목들이 워낙 강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상승률 상위에 있는 종목 중에 원전과 관계되어 있는 종목이 아닌 종목 중에서는 20% 이상 급등하는 종목은 한글과 컴퓨터가 거의 유일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 종목이 지금 막 왜 이렇게 급등을 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은데 지난 금요일 날 제가 말씀드릴 때 사실상 일단 차트를 좀 주목해 보자라고 말씀드렸었죠. 직전 고점이 이제 돌파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전고점 21,000원대를 이제 뚫었을 때는 상당히 좀 강하게 상승 흐름이 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렸었고, 자회사 한컴 라이프 케어 얘기해드렸고, 뭐 최근에 이제 빅데이터와 관련된 클라우드 서비스 이런 것들도 추진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오늘 제가 볼 때는 이 한글과 컴퓨터가 이렇게 급등세가 나타나는 게 바로 이제 디지털 금거래 이제 플랫폼을 출시를 했다라는 그 소식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아로하나라고 하는 뭐 디지털 화폐뿐만 아니라 금거래소 론칭과 관련해서 최근에 뭐 디지털 화폐 또 금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시장에서 관심을 좀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이슈가 부각되면서 한글과 컴퓨터가 직전 고점을 뚫고 상당히 좀 강하게 급등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실적이 워낙 좋았는데 작년까지는 실적이 좋았던 게 주가에 반영이 거의 못 됐잖아요. 근데 이제 이번에는 단기적인 모멘텀까지 이제 좀 붙어주면서 실적 이슈 그리고 단기 모멘텀이 한꺼번에 지금 작용을 하면서 주가가 아주 빠르게 지금 급등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렸던 뭐 24,000원 목표가는 지금 훌쩍 뛰어넘고 있고 오늘 장중에 벌써 지금 25%가 넘게 이제 급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25,000원 익절가를 좀 잡아놓고 일저가 깨지지 않는 이상은 계속해서 이제 상승 흐름을 한번 기대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2차 목표 가격은 한 3만 원 정도까지는 설정을 한번 해드릴 수 있을 테니까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익절가 잘 준수를 하시면서 2차 목표가까지 홀딩 전략 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한글과 컴퓨터 하루 만에 상당히 좋은 수익률을 내고 있는데요. 25,000원을 익절가로 제시를 해주셨고요. 2차 목표가 3만 원까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마지막으로 리뷰해볼 종목은 덕산 네오룩스를 가지고 왔는데 이 종목도 차근차근 잘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아주 빠르게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 뭐 꾸역꾸역 꾸준하게 이제 상승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덕산 네오룩스는 디스플레이 관련된 수혜주이면서 뭐 TV 시장이 워낙 지금 호황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반기 때 이제 대형 OLED 패널 출하량이 아주 급격하게 좀 늘어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반영이 좀 되면서 디스플레이 패널을 만들 때 들어가는 핵심 소재를 개발하는 기업으로 주목을 좀 해보자라고 말씀드렸었죠. 오늘 아침에 사실은 크게 부각되지는 않았지만 삼성전자가 스트레치블 디스플레이를 개발을 했다는 소식이 나왔어요. 우리가 마치 영화에서나 보던 몸에 붙이는 디스플레이를 삼성전자가 이제 개발했다라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OLED 디스플레이인데 이게 플렉서블을 뛰어넘어서 스트레치블 늘었다 줄였다 할 수 있을 그런 이제 디스플레이 개발에 성공을 했으니까 향후에 이게 우리가 사실 몸에 지니고 다니면서 활용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로 활용도가 상당히 좀 높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어찌 보면 이제 뭐 오늘 재료가 크게 부각되지는 못했지만 그와 관련된 또 수혜주, 스트레치블 디스플레이와 관련된 수혜주로도 덕산 네오룩스가 또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승 추세는 계속 저는 좀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거든요. 48,000원까지 목표가 말씀드렸으니까 아직까지도 좀 여유가 있다. 계속해서 홀딩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OLED 섹터 하반기에 더 좋은 실적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48,000원까지 홀딩하자라는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영민 매니저의 종목 리뷰 이어봤고요. 이어서 우리 시청자 문자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종목들 보내주셨는데요. 어떤 종목들 도착해 있는지 하나씩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한빛소프트를 보내주셨습니다. 매수가가 7,000원에 비중 20% 들고 계신데 도와주세요라고 보내주셨어요. 지금 조금 물려 계시는데 네. 뭐 한빛소프트, M게임 이런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는 로블록스 관련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메타버스 이제 수혜주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주가는 이제 5월 말에 7,500원대 이제 고점을 한번 딱 만들고 나서 사실상 한 2주 정도는 가격 조정이 조금 진행되고 있는 구간인 것 같아요. 다만 조정을 받으면서 이게 거래가 팍 늘어나면서 뭐 투매가 진행되는 게 아니라 단기 고점을 만들고 일부 이제 차익 매물들이 좀 나오면서 주가가 조금 흘러내리는 이제 그런 패턴으로 보여지거든요. 한빛소프트뿐만 아니라 뭐 N게임도 지금 거의 유사한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는 거죠. 추세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차원에서는 보유를 조금 더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한빛소프트도 이제 눌림목이 이제 끝나고 나면은 단기 저점을 좀 만들고 다시 한번 주가가 좀 튀어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전고점 7,500원대 이제 저항이 조금 이제 강하게 형성될 수는 있어요. 요 자리만 뚫고 올라가면 뭐 8,000원까지도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1차 목표 가격은 7,500원, 2차 목표 가격은 8,000원 정도 보시면서
있어서 기술적인 반등을 좀 기다려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메타버스 관련주인데요. 한빛소프트 보유 의견 남겨주셨고요. 기술적 반등을 이용해서 1차 목표가를 7,500원, 2차 목표가를 8,000원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은 대우조선해양을 보내주셨는데 매수가가 37,000원에 비중 30% 들고 계신다고 합니다. 수익권이신데 홀딩해도 될까요? 라고 네, 보내주셨어요. 뭐 조선업종이야 요즘에 워낙 뭐 좋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특히나 건설주들 중에서 대우건설이 이제 매각과 관련된 이슈가 있으면서 최근에 조금 더 다른 건설주에 비해서는 탄력적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죠. 조선주 중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대우조선해양이 아직까지 현대중공업과 공식적으로 이제 합병 절차가 아직 끝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매각과 관련된 이슈도 아직 좀 남아 있고 역시나 대우조선해양도 최근에 수주 회복, 뭐 실적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이 강하게 좀 형성되고 있는 단계다. 당연히 대우조선해양은 뭐 보유 의견 드리는데 사실상 제가 항상 조선업황을 말씀드릴 때 대형 조선수들, 뭐 조선 3사도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되지만 그 아랫단에 있는 조선 기자재 종목들도 이제 관심을 좀 많이 가지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동성 화인텍이라든지 뭐 세진중공업이라든지 HSD 엔진이라든지 이런 조선 기자재 종목들 중에서 전방에 이제 대형 조선사들의 수주가 늘어나면 낙수 효과를 입을 수 있는 종목들. 지금 조선 기자재 종목들은 오늘 세진중공업이 이제 조금 올라가는 걸 제외하고는 나머지 종목들은 좀 숨고르게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차피 시장이라는 게 뭐 순환매가 계속 좀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선업종의 종목들 주목을 좀 받기 시작하면 뭐 대우조선해양뿐만 아니라 뭐 동성화인텍, HSD 엔진 이런 종목들도 분명히 이제 수급이 좀 강하게 좀 들어갈 수 있는 종목들이니까 함께 참고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보유 의견 남겨주셨고요. 추가적으로 낙수 효과가 기대되는 기자재 쪽 관심 가져보자라는 의견도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아쉽지만 시간 관계상 저 영민한 투자 문자 사연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우리 영민 DJ 원샷 원킬 종목 소개해 주실까요? 네, 아까 앞서 이제 자동차 업종에 네. 대해서 간단하게 좀 짚어드리면서 오늘 자동차 관련주 또 준비를 좀 해왔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12만 원 현재가에 현대 오토에버라는 종목을 바로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11만 9,500원 뭐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냥 뭐 계산하기 편하게 12만 원 정도에 편입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현대 기아차 그룹 내 유일한 이제 IT 계열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작년에도 이제 현대 오토에버가 사실 이제 전장화와 관련된 이슈 그리고 현대차 이제 사업 건설과 관련해서 주목을 좀 받으면서 작년 10월 달부터 한 12월 말까지 주가가 아주 가파르게 이제 급등 했거든요. 거의 뭐 100%가 넘게 이제 상승을 하면서 대시세가 한번 분출이 됐었다가 현대 기아차하고 마찬가지로 거의 한 5개월, 6개월 동안에 지금 기간 조정을 좀 거치면서 가격 조정이 이제 좀 진행이 됐었다가 이제 조정이 좀 마무리되고 있는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 게 아닌가. 10만 원, 11만 원대 자리에서 단기 저점을 잘 만들었고요. 이제 상승 추세로 좀 전환되기 일보 직전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현대차, 기아차의 주가도 한번 제가 좀 살펴볼게요. 보시는 것처럼 현대차도 22만 원대에서 이제 단기 저점이 만들어지고 아주 강하게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 지금 거의 한 5, 6 영업일 연속으로 계속해서 상승이 좀 진행되고 있고요. 기아도 마찬가지로 바닥을 찍고 8만 원대 이제 저점을 잘 만들고 난 이후에 지금 9만 원 근처까지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이렇게 자동차 업종이 특히나 뭐 외국인들 수급이 좀 살아나기도 했고 미국 시장에서 들러오는 뭐 반가운 소식들 그리고 하반기 때 이제 나타날 수 있는 실적에 대한 어떤 턴어라운드 가능성 이런 기대감들이 먼저 좀 반영되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는 현대 오토에버라는 종목은 사실 색깔이 조금 다른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동차와 관련된 종목들, 뭐 현대차, 기아도 마찬가지고 현대위아, 현대모비스 전부 다 자동차 이제 부품주로 생각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그런 자동차 부품주들 중에서 좀 소프트웨어 쪽에 많이 이제 강점을 좀 가지고 있는 회사가 현대오토에버다. 올해 4월 달에 이 현대오토에버라는 회사가 계열사인 현대 MN소프트 그리고 현대오트론과의 합병 절차가 이제 다 마무리가 되면서 사실상 차량용 소프트웨어라든지 플랫폼 사업의 핵심 역량을 가지고 있는 그룹의 이제 주축 기업으로 발돋움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배 구조를 한번 보시면은 요 회사가 이제 그룹사 내에서 얼마나 이제 좀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아실 수 있거든요. 현대 오토에버의 최대 주주가 바로 현대차인데요. 지분을 31.59% 정도 보유를 하고 있고 2대 주주가 현대모비스가 20% 그리고 정의선 회장이 지금 7.33%를 또 보유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향후에 지금 요 회사와 현대 오토에버와 모비스를 뭐 합병시킨다 만다 이런 얘기들도 작년부터 지금 계속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배 구조 개편과 관련해서도 직접적인 또 수혜를 입을 수 있을 만한 종목 중에 하나가
현대 오토에버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즘에 이제 우리가 그 스마트 팩토리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사실상 이제 스마트 시티, 스마트 팩토리 이런 것들이 이제 추진되기 시작했을 때 어찌 보면은 하드웨어적인 부분들도 좀 중요하지만 소프트웨어적인 측면, 플랫폼을 얼마나 좀 잘 가지고 있고 데이터를 얼마나 잘 구축해 놓느냐, 이게 어찌 보면 기업의 경쟁력을 결정할 수 있는 요소라고 볼 수 있거든요. 현대 기아 그룹의 거의 모든 계열사들이 다 하드웨어 쪽에 좀 집중이 좀 되어 있는 반면에 그나마 유일하게 이제 현대 오토에버가 소프트웨어라든지 플랫폼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이제 강점을 좀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오늘 자동차 종목들 중에서도 뭐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월등히 지금 강하게 움직이고 있죠. 만도가 자율주행과 관련된 뭐 소프트웨어 수혜주로 주목을 좀 받는다면 오히려 플랫폼이라든지 소프트웨어, 차량용 이제 소프트웨어, 전장과 관련되어 있는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현대 오토에버가 조금 더 주목을 좀 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가격 전략 한번 제시를 해드려 볼게요. 보시는 것처럼 지난 5월 말에 이제 바닥에서 단기 반등에 이제 성공을 하고 주가가 한번 들어 올렸었죠. 그리고 한 일주일 정도 다시 한번 기간 조정 거치면서 21선 눌림목을 잘 만들었고 오늘 또 다시 이제 장대 양봉 만들면서 12만 원대를 이제 돌파 시도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이제 바닥은 좀 벗어났다라는 관점에서 주가가 이제 상승 추세를 회복하기 초입에서 공략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12만 원 현재가로 이제 편입을 했고요. 1차 목표 가격은 14만 원 정도 말씀드리고요. 손절 가격은 10만 5천 원으로 가격 전략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 오토에버 오늘 외국계 매수에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데요. 현대차 그룹 내 유일한 IT 계열사로 앞으로의 실적 기대감이 높게 실려져 있습니다.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소개해 주실 원샷 원킬 종목은 또 어떤 종목일까요? 두 번째 종목은 15,450원에 호전 시럽이라는 종목을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이 상당히 좀 생소한 기업인데요. 지금 뭐 시장의 모든 관심은 오늘 계속 말씀드리다시피 뭐 원전 관련된 테마, 그리고 뭐 일부 정치 테마주들, 그런 종목들만 이제 시장에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이 호전 시럽은 소비와 관련된 수혜주, 그 중에서도 의류 관련된 종목을 다시 한번 짚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소비 섹터가 다 안 좋죠. 화장품도 뭐 1, 2주 전까지 상당히 좀 강하게 움직이다 다 빠지고 있고, 관광, 뭐 레저, 여행과 관련된 종목들도 지금 지지부진하죠. 그리고 의류 관련된 종목들도 마찬가지로 조정이 조금 떨어지고 있는데 오히려 이렇게 좀 쉬어가는 구간에 여러분들이 눌림목을 좀 잘 공략을 해 놓으시는 게, 어차피 시장이 계속 로테이션, 순환매가 계속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뭐 원전 관련된 종목들이 한도 끝도 없이 계속 올라갈 건 아니기 때문에 또 경기 민감주들 쪽으로 수급이 또 들어오기 시작하면 소비와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는 의류주들이 분명히 한번 또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 중에서도 사실상 이제 여름이 됐잖아요. 의류주들은 보통 여름이 되면 이제 비수기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오히려 성수기를 지금 맞이하고 있는 기업이 호전시럽이다. 제가 화장품 종목을 말씀드릴 때도 마찬가지로 2, 3분기 때 좀 성수기가 되는 클레오 같은 이런 기업들이 주가가 좀 빠르게 올라가는 이유가 거기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호전시럽도 마찬가지로 다른 의류 기업들에 비해서 오히려 지금 여름이 되면서 성수기를 좀 맞이하고 있고 실적이 좀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은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스포츠 의류를 전문적으로 이제 생산하고 고기능성 의류를 제조하고 판매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여름이 이제 오히려 성수기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고, 주요 고객사가 나이키라든지 노스페이스라든지 에슬레타, 언더아머 이런 이제 아웃도어 브랜드들을 이제 주요 고객사로 좀 가지고 있고요. 작년부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안다르라고 하는 브랜드 아마 많이들 아실 거예요. 여자분들이 선호하는 트레이딩복이라든지 레깅스 이런 것들을 이제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기업인데요. 작년에는 또 안다르를 이제 주요 고객사로 편입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북유럽에 이제 주로 인기가 많은 카트만드라고 하는 브랜드도 작년에 이제 신규 브랜드 고객사로 이제 유치를 성공을 하면서 실적이 상당히 좀 빠르게 좀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4분기하고 1분기가 보통 이 기업은 좀 비수기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작년 4분기 때도 사실 적자가 좀 시현이 됐고, 올해 1분기 때도 실적은 적자가 좀 시현이 됐거든요. 근데 아마 2분기 때부터는 수출 물량들이 좀 회복되기 시작하면서 흑자 전환에 뭐 아주 빠르게 성공을 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또 이 회사가 보통 의류 회사들은 베트남에 이제 공장이 많이 나가 있는 회사들이 있거든요. 우리 IT 회사들도 베트남 현지에 나가 있는 공장들이 상당히 좀 많잖아요. 근데 베트남이 최근에 코로나19 확진자 숫자가 또 늘어나고 인건비가 또 급증을 하고 사람을 구하기 좀 힘들면서 오히려 요 호전 시럽은
베트남이 아니라 인도네시아에 이제 주력 공장들이 이제 또 포진을 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베트남과 관련된 인력난 심화에 반사 수혜를 좀 입을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또 호전 시럽이 될 수 있다라는 것도 참고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 전략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5,450원 현재가로 이제 편입을 했고요. 주가를 보시면 오늘 조정이 좀 들어오다가 아래 꼬리를 지금 잘 만들고 있거든요. 단기 목표 가격을 17,000원 정도 트레이딩 관점으로 설정을 좀 해드리고요. 손절 가격은 14,000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원샷 원킬 종목 호전 시럽으로 제시해 주셨고요. 목표가를 17,000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혹시 더 궁금하실 분들을 위해서 무료 방송 준비하셨을까요? 네, 오늘 오후 4시에 무료 공개 방송 또 진행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장 끝나고 나서 4시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